김구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던 주석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김자겸의 옥당시 멸문지화를 피하기 위해 양반의 신분을 숨기고 상민으로 연명하며 살아온 김구의 조상들은 황해도 해주의 털을 잡아 군역전을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1876년 아버지 김순영과 어머니 광락원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김구의 초명은 바위처럼 굳세어라 라는 의미를 가진 김창암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그는 천연두를 앓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죽참으로 고름을 짜 얼굴에 얼굴 자국이 생겼으며 아버지 숟가락을 부러뜨려 엿을 사먹는 등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문중의 친척이 양반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자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통감, 사략, 병서 등을 두루 습득했던 김구 선생은 17세에 과거에 응시했으나 과거 시험에 부정이 만연한 실태를 보고 벼슬길을 단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 김구 선생은 동학에 입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름을 김창암에서 김창수로 개명한 후 동학군을 이끌게 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군을 지휘했으나 관군에게 패배,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 관군을 피해 의탁한 곳이 안태운의 청계동 산채였는데 안태운은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였습니다. 안태운의 집에 기거하며 유학자였던 고능선을 만나 성리학적 대의명분과 의리 그리고 위정척사적 가르침을 받고 청나라와 손을 잡고 외적을 몰아내야 한다는 고능선의 권유로 청나라 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청나라로 건너가던 중 의병단에 가입, 관군을 공격하려다 실패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황해도 치아포에서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일본 군인이라 여겨 살해하게 되는데요. 살해 이유를 살해한 자가 을미사변에 가담한 일본 군인이라 판단했기에 국모인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집으로 돌아가 체포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자택에서 체포된 김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 감옥에서 집행을 기다리던 중 고종의 지시로 사형 집행 중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98년 동료 제수들과 탈옥에 성공 후 출가하여 법명을 원종이라 하고 승려가 되었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심에 의한 출가가 아니었기에 환속하게 됩니다. 이후 고향인 황해도로 돌아가 애국개몽 운동을 펼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자 탈상 후 예수교에 입교합니다. 그러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조약 무효 투쟁을 벌이는 등 국권 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식이었고 애국심이 박약한 나라에서의 애국운동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교육산업 등 계몽활동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안하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개명하고 호를 백정과 범부에서 인용하여 백범이라 정했다고 합니다. 1914년 서대문 감옥에 수감 중 백오인 사건에 다시 연루되어 복역하다 1915년 가출옥하게 됩니다. 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1922년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던 시절 내분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임시정부를 새로 창조하자는 창조파와 구조만 수정하자는 개조파의 분쟁이 계속되자 임정 고수파였던 김구는 임정을 거부하는 세력에게 상하이 추방령을 선언하며 갈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1925년 주석이 된 김구는 대내외적으로 어렵게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30년대부터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대일 의거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의거활동으로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활동이 있었습니다. 관병식에 참석하는 히로히토 천황을 암살할 목적으로 이봉창 의사를 일본 도쿄에 파견,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으로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 천황 생일원과 전승 축하연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윤봉길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윤봉길의 의거로 총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의 의거 활동으로 상하이에서 탈출한 김구는
1934년 난징에 한국특무대 독립군을 조직, 위거와 피신 이후 한인애국단의 조직이 어렵게 되자 한인애국단을 해체, 한국특무대 독립군으로 흡수, 개편합니다. 임시정부의 유지론자였던 김구는 해산을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들과의 갈등을 겪던 중 후난성에서 지천청 등과 회합을 갖다 조선혁명당 당원이었던 이훈안의 총격을 받게 되는데요. 심장옆에 총탄을 맞은 김구는 4시간 이상 방치되며 과다출혈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지만 치료 후 회복되게 됩니다. 1940년 다시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된 김구는 구미 외교위원부를 설치, 이승만을 위원장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임시정부 최초의 정식 군대인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후 김구는 광복군을 미국의 OSS 합동훈련에 참여시켜 국내 진입작전을 도모하였으나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외국의 힘으로 해방된 것을 통탄하며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 자격으로 입국을 원했던 김구의 바람과는 달리 당시 미군정은 개인 자격으로의 입국을 허락하였고 이에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김구가 귀국한 해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 신탁통치가 결정됩니다. 그러자 김구는 이승만과 함께 즉각 신탁통치 반대를 결의하게 되는데요. 김구는 신탁통치 반대를 위해 반탁운동, 미소공동위원회 불참과 더불어 우익진영과의 단결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소공이 참가를 반대하던 김구와 찬성하던 장덕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장덕수가 자택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덕수가 살해되었을 때 이승만은 김구를 배우로 지목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이승만과 김구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장덕수의 죽음으로 곤욕을 치르던 김구는 남북협상을 위해 북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남북협상은 결렬되었고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가운데 반민특위의 재개주장과 학교 설립 등 정치활동을 이어가던 김구는 1949년 6월 26일 자택인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 소위였던 안두희에 의해 살해됩니다. 암살의 배후를 두고 많은 설이 난무하였으나 안두희가 확실한 증언을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암살의 명확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난의 시절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던 인물의 죽음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호국의 달 6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모다담이었습니다.